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 뒤에 폭우가 찾아오는 이중 재난이 전국 곳곳을 계속 강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일부 지역엔 무려 2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 수준인 시간당 14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내렸는데요.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첫 소식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읍 시내 도로에서 갑자기 물이 솟구치며 육중한 맨홀 뚜껑을 들어 올립니다. 순식간에 들이닥친 물을 피해 달아나던 트럭도 꼼짝없이 갇혀버렸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따라 누런 흙탕물이 급류처럼 흘러들면서 차량 일부가 금세 물에 잠겼습니다. 지하주차장에 흙탕물이 순식간에 가득 차면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들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순식간이더라고요, 순식간. 물 차는 거는 그냥 금방이에요, 금방.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이제 대피를 시켰죠, 전부 다. 어젯밤 8시를 전후해 전남 무안군에서는 시간당 142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말 그대로 억수가 찼죠. 예. 지금 우리 애들 다 데려다가 물청소 지금 여태 했어요.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침수 방지 작업을 하던 60대 농민이 굴착기가 뒤집히면서 농수로에 빠져 숨졌습니다. 비가 하도 많이 와버리니까 밑에 이제 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가. 그게 이제 유실된 거니까 길이 이제 침하되어 본 거죠. 전남 한평도 시간당 80mm가 넘는 극한 호우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 퍼붓는 비에 배수 펌프장 시설도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서 시장은 한때 어른목 높이까지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성인 목 높이까지 물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요. 지금 집안에가 온통 다 이 모든 이 것들이 다 둥둥 떠다니니까 멘붕이에요. 거센 물살이 순식간에 들이친 시장에 있던 상인들은 자칫 휩쓸려 갈 뻔했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그랬다니까 물속에서. 이렇게 방송으로는 나는 못 들었으니까. 무안군을 비롯해 전남에서만 밤사이 410여 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147세대 19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교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아직 영장 재집행 시기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면서 이번에도 거부하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버틴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체포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은 오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면 물리력을 쓸 수 있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물리력을 포함하지 않고 어떻게 범죄자를 잡겠냐며 체포영장 집행에는 기본적으로 물리력이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물리력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형집행법도 수용자가 힘 등으로 교도 간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면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더워서 수의를 벗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검의 체포 과정을 비난한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문 특검보는 더위를 식히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누운 상태에서 완강하게 저항했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촬영이 이뤄졌던 것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체포 과정에서 위력으로 방해한다면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2017년 최순실 씨 강제 구인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6번 불응하다 구치소에서 체포됐는데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고 있고 우리는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 특검은 영장 기한 내 체포에 실패하면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만 남겨둔 특검은 모레 김건희 여사의 첫 출석을 앞두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발언, 김영선 좀 해줘라의 당사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출석 전 특검이 사건 만들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면서 공천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것이 죄냐고 물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적절하게 했다. 그때 당시에는 저 말고는 그게 공천받을 만한 사람이 적절치 않았다. 특검은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해당 여론조사는 명 씨 등이 일방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도 최근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의원을 공천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의혹의 최초 제보자 강혜경 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까지 줄줄이 소환한 특검은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르면 내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전망입니다. 모레 김 여사 조사를 앞두고는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 내외부 보안 강화 등 채비에 나섰습니다. 특검 측은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도 포토라인을 지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상 녹화와 심야 조사 역시 최대한 김 여사 동의를 받아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선 K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이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세영 기자, 지금도 필리버스터 진행 중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후 4시쯤부터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4시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첫 번째 순서인 방송 앵커 출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발언 중입니다. 국회는 방송 3법 가운데 KBS의 이사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는데요. 신 의원은 방송법에 포함된 편성위원회와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비판하면서 언론 개혁이 아닌 민주당 방송 만들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은 내 주관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보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편성위원회에서 야 이거 뭐 다 간섭하게 돼 있네? 정말 안 됩니다. 서운합니다. 신동욱 의원의 주장에 본회의장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국민을 위한 방송이다. 낙하산 사장 안 좋아한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은 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후 24시간 동안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내일 오후 4시쯤 표결이 진행되면 방송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방송법 말고도요, 여야 입장이 갈리는 쟁점 법안들,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가령 주식시장에서 기대가 지금 높은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처리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내일이면 임시국회가 끝나는데 이런 쟁점 법안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7월 임시국회는 내일 마무리가 됩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한 번에 1개 법안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2개의 방송법이나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4개의 쟁점 법안들은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야 모두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모레인 6일부터 소집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는 여름 휴가 일정을 감안해 21일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법안이 4개니까요. 국민의힘이 이 법안들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을 때 4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8월 25일쯤 쟁점 법안들에 대한 처리가 완료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군 당국이 대북 심리전을 위해 설치했던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 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조속히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앞서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듯 호응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최전방 부대에 설치된 대형 확성기가 하나둘 뜯어집니다.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54일 만에 군 당국이 아예 전면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동식 확성기 16대를 이미 옮긴 데 이어 고정식 24대 전부를 이번 주 해체할 예정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함께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이유로 다시 확성기를 가동했고 북한은 소음 방송으로 맞섰습니다. 바로 옆에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수준인 80데시벨에 달했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의 일상을 무너뜨렸던 소음은 2달 전 우리 군이 먼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며 사라진 상태입니다. 방송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주민들이 기뻐하더라고요. 지금은 살만하고 밤에 깨지도 않고 제대로 자고 있다고. 우리 군은 확성기 철거가 북한과 협의를 거친 건 아니라고 밝혔고 아직 북한의 별다른 동향도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긴장 완화 조치는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북 민간 접촉도 전면 허용하기로 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조계종을 찾아 종교계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결국 지금 남북 간의 제일 핵심은 신뢰입니다. 무너진 신뢰. 완전히 신뢰가 없어졌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앞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의 일정 조정을 건의했는데 한미 양국은 폭염 등을 이유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은 일부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변희재입니다.